자, 여기까지는 애플이었고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리츠. 미국 부동산 리츠 시장을 좀 볼게요. 작년부터 올해 들어 쭉 리츠 쪽이 좀 많이 죽었었죠. YTD로만 보면은 미국 SL 그린, 미국 오피스 리츠이고, 이거는 뉴욕 상업용 부동산 거의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커머셜 리츠인데, 네, 거의 뭐 뉴욕의 건물주 뭐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네이로 비슷한 기업들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고, 그리고 버스턴 프로퍼티스가 이거 보라색 차트이고, 참고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XLRE, 이건 부동산 전체를 커버하는 이제 S&P ETF예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상황이 되게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는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부동산이니까요. 특히나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뭐 재택이다, 뭐 리모트, 하이브리드 어쩌고 하면서 오피스들이 많이 린해져서 막 오피스 없애버리는 사람 애들도 있었고,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냥 뭐 망해서 없어진 데도 있었지만, 물론 그 와중에 제 파이낸스 쪽 친구들은 그딴 거 없었고 진짜 사무실 안 튀어나오면 잘라버린다고 했다고. 아무튼 타격이 되게 컸어요, 오피스 시장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SL 그린이 지난 월요일부터 하루 20%가 넘게 폭등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뭔가 시작 같은 걸 알렸는데, 왜냐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던 이 딜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SL 그린의 대표적인 그 오피스 빌딩, 트로피 아셋 중 하나인 245 Park Avenue라는 빌딩입니다. 대부분 뉴욕 오피스 빌딩, 사실 뭐 레지도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그런 부동산 랜드마크 같은 빌딩들이 그냥 주소로 이름이 불려요. 근데 빌딩 이름이 주소예요. 그냥 주소만 말하면 대충 어딘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245 파크고, 이게 그랜드 센트럴 바로 옆에 있어서 뭔가 관광객들도 딱 보면 알 법한 빌딩이기도 한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애물단지였어요. 왜냐면 공실률이 너무 높았고, 예전에 한창 중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좀 막 쓸어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그리고 뉴욕에 있는 프리미엄 상업용 부동산을 엄청 사가면서 밸류에이션 막 높여놓고, 그럴 때만 해도 이게 꽤 가치 있는 빌딩이었는데, 이제 뭐 이 중국발 자본 파티도 끝나고 코로나까지도 이제 지나가면서 완전 거품 다 빠진 채로 공실률 두 자릿수 아직도 못 벗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행히도 절반의 지분을 사가겠다는 구원 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의 모리 그룹인데요. 또 하필 아시아 자본이긴 하네요. 아무튼 얘네가 사간 건데, 안 그래도 어쨌든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어 있었는데, 이런 되게 엄청난 대규모의 지금 20억 달러 밸류에이션의 지분 49.9%를 사간 거라서 이런 담비 같은 딜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하루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컴스가 다 올랐어요. 그날 하루 월요일날 워네이도 14%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버스턴 프로퍼티스 거의 막 10% 이상 오르고, 아예 그냥 S&P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가 아까 그 XLRE가 하루에 2.2% 올라서, 그날 제 기억에 S&P가 좀 떨어졌었던 날이었는데 유일하게 올랐던 그런 섹터였거든요. 뭐 코스타 그룹 이런 데도 막 연고점 찍질 않나? 포네이도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연달아 2번 터졌었어요. 여기 월요일에는 SL 그린 뉴스 때문에 섹터가 다 같이 오르면서 한꺼번에 상승을 했다가, 또 화요일에 또 이제 랜드마크 부동산 딜 발표가 있었습니다. 5.8%가 또 올랐었는데, 이 랜드마크 부동산 딜이 뭐냐? 바로 이 펜 스테이션. 뉴욕에 유명한 스테이션 두 개가 있죠. 그랜드 센트럴 하고 이제 펜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게 뉴욕에서는 거의 이제 회사랑 가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 다 지하철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제 안 갈 수 없는 이 두 곳이 그랜드 센트럴이랑 이제 펜 스테이션인데, 일단 둘 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데, 그래도 그나마 그랜드 센트럴 안에 막 예쁘고 웅장하고 막 그런 맛이라도 있지, 건축물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랜드 센트럴이. 그런데 펜 스테이션은 진짜 정말 펜 스테이션 가기 싫어서 저는 막 기차 타고 보스턴 출장 가는 거 막 거부했을 정도로 정말 최악 그 자체인 곳이고, 그 주변 상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들 그 지역도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곳의 이 랜드로드, 그 건물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주인이 바로 이 보네이도라는 리츠입니다. 그리고 이 보네이도가 그나마 그동안 한 4억 5천만 달러를 부어서 레노베이션을 한 게 아까 그 연출 사진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정말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엊그제 발표된 그 기사로는 여기에 추가로 1.2 빌리언, 1.1로 한 1.5조 원 정도를 더 부어서
주변 오피스 건물들 다 아예 다 재개발하고 이 펜스테이션 지역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좀 부활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데 모네이도 같은 이런 리츠들은 주가가 2020년부터 너무 폭락을 했어서 한 80% 이상 코로나 때 빠졌다가 회복을 거의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이 펜스테이션 주변에 있는 이 오피스 빌딩들이 일단 공실률이 너무 높았고, 볼네이도 같은 경우는 올 초에는 미드타운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가치가 500 million 달러 정도가 깎였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한 7천억? 7천억 원 정도가 그냥 깎인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근데 이게 펜스테이션 주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이제 빠진 오피스 수요는 다 이제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뭔가라도 해보려고 주변에 계속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마침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금리가 엄청 많이 그리고 빨리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 지금 막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자금 조달 그 소스가 꽉 막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빌리언 넘게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데 돈 다 어디서 나냐. 지금 자금 조달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진이 말하기는, 야 그래도 우리는 이 트로피 아셋이 하나가 있다. 여기 효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20 Central Park South.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거의 그 맨하탄의 Billionaires Row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지역 그 구간? 구역이라고 하나? 그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거에 포함된 진짜 말 그대로 빌리어너들이 사는 혹은 투자한 그런 빌딩들 중에 하나인데, 주거용 콘도 중에서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여기에 그 60층과 61층이 팔렸는데 그게 157 million dollars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 층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월네이도가 소유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돈으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해요. 그 오피스 그 부동산 단지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짚고 넘어갈 테마는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오피스 리츠의 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시작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볼네이도 자체적으로 좀 보면 사실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 현금 대비 넷도 엄청 많고, 지금 사실 그렇게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그 배당 서스펜션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악화된 재무 상황 대비 지금 또 펼쳐놓은 것들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공매도 비율이 한 12%가 넘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리고 금요일까지 계속 주가는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에스그린이랑 그 랜드마크 딜 발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발표된 건 없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는 액티비스트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타겟이 되어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던 자산 매각을 강제로 시키던, 아니면 지금 하던지 그만하고 좀 뭔가 제대로 경영을 해봐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구원해줄 상황은 아닐까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진짜 금요일날 하루만 해도 또 몇 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자, 상업용 부동산 그렇다 치고 이제 미국 주거용 미국 주거용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뉴욕 부동산 얘기를 좀 마저 해보면, median Manhattan rent prices. 자, 스튜디오 기준. 스튜디오면은 뭐냐면 그냥 방 하나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방 따로 없고 그냥 거기에 화장실 다 있는 거, 그냥 스튜디오 하나가 중간값, median rent prices 3,200불이고, 원 베드룸이 4,275불, 그리고 투 베드룸 기준으로 이제 맨하탄 평균이 5,400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이고요. 그 작년 동기 대비. 그래서 재밌는 짤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당연히 반응들이 심각하죠. 이게 뭐냐, 내 먼슬리 셀러리보다 렌트가 높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역시 진짜 뉴욕에 사는 유저들인지 뭔지 이들이 말하기를 원래 맨하탄은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룸메가 한 4명이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댓글들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그냥 흔한 뉴욕 아파트 그 사진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유닛에 따라서 리스팅 인벤토리라는 이제 지표가 잡혀요. 그래서 시장에 그냥 매물로 나온, 이제 렌트로 나온 그런 제 매물들이 트래킹이 되는데, 한번 뭔가 리스팅이 됐을 때부터 이제
거래가 된 이제 뭔가 테넌트가 생겨서 이제 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기간이 그 리스팅 인벤토리인데 그게 지금 20일밖에 아니라고 하고 거의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턴오버가 빠르고 지금 매매가 빨리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흔한 맨하튼의 슬픈 아파트 사진 뭐 대충 이런 데서 그런 가격을 받는다는 그래서 아까 그 차트도 나와 있지만 사실 평균 중간값 기준으로 4,500불을 향해 가고 있는 맨하탄 렌트 시세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굉장히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방황을 해서 이제 인턴을 하러 뉴욕으로 오거나 이제 뉴욕 금융회사들 아니면 이제 졸업을 해서 5월 졸업이니까 졸업하고 이제 뭐 뉴욕에서 이제 새로 직장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창 집을 찾는 수요가 거의 가장 피크 치는 그런 시즌인데 여름에 더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5월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지만 곧 6월 이제 7월 달 렌트 발표가 있으면 이것보다 더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자, 맨하탄의 그 미친 렌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정반대의 의미로 또 나름의 미친 렌트 세계가 있는 게 바로 정말 불가사의한 뉴욕 아파트의 렌트 시장입니다. 바로 이 렌트 컨트롤드 아파트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렌트가 컨트롤됐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뉴욕시에서 이제 지정한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월세가 그냥 뭐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상승폭 제한으로 진짜 막 찔끔찔끔 막 0.1% 막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뭐 렌트 값이 수십 년 동안 진짜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는 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렌트 컨트롤 어파트먼트의 렌트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 어쩌다가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런 집들을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만 지금 땡 잡으면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그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리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딱히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데 그냥 뭐 잡지에 뭐 몇 번 기고하는 수준의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하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뭔가 화제가 된 곳이 있어서 이 아파트인데요. 이걸 지금 좀 찾아볼게요. 12 East 12th Street. 이게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뉴스가 됐는데 다 판다는 것도 아니야. 이게 특정 그 유닛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건데 $4 million에서 400만 불에서 다운 페이먼트 10% 그리고 common charges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관리비 같은 개념으로도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뉴욕 콘도 기준으로 그게 매월 2,800불 그리고 보유세가 추가로 한 5,500불 정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너의 모기지는 네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대충 매월 한 8,000불 정도가 그냥 관리 유지비로만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값의 가격표를 달고 이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합당한 가격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지역도 그렇고 그리니치 빌리지 되게 좋은 데거든요. 되게 좋고 비싼 거주 지역인데 여기 집주소 있으면 좀 사는데?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이쪽 지역 그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한 10 밀리언 정도가 평균이에요.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같은 건물 6층이나 10층 같은 경우는 각각 9 밀리언 그리고 11 밀리언 주고 팔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얘만 4 밀리언으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게 렌트 컨트롤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내가 4 밀리언 주고 사도 영원히 안 나가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데 지금 이 테넌트가 그냥 안 나가면은 그냥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유세는커녕 지금 관리비 정도 겨우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렌트 컨트롤된 아파트 가격으로 살고 있는 테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거의 10 밀리언 했어야 되는데 방 가격 이하로 4 밀리언에 나왔다고 급 매물로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재밌어서 가져와봤어요. 악성 매물이야. 맞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얘기였고요.